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뭐 했다고 2024년도 8월일까요? 아마도 눈 감고 뜨면 추석 연휴가 올 거고 또 금방 올해 말이 오겠죠?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올해의 기록들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렇게가 상반기에 적은 기록물입니다. 이 모든 기록물을 꽉꽉 채워서 적은 건 아니고 최근에 시작한 것도 있고 다 적은 것도 있고 그래요. 종류별로 나눠보면 일상을 적고 있는 다이어리 2권, 감정관리용 노트 1권, 프로젝트 노트 2권, 독서 노트 1권이랑 아무거나 막 적을 수 있는 메모를 위한 노트 1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목표가 모조리 적혀있는 종이들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4년도 목표가 적혀있는 기록물입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빨리빨리 찾고 싶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코팅한 스티커를 대롱대롱 매달아뒀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떡이 맛있잖아요. 일단 이 종이는 올해의 핵심 가치 3개를 뽑은 다음에 이 가치에 따른 6개의 목표를 세웠었고 또 이 6개를 각각 하나씩 다시 옮겨 적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방식으로 적었었습니다. 조금 TMI 수다를 떨어보자면 저는 작년에 목표를 세울 때 6개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또 많다고도 볼 수 있는 목표였어요.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옮겨와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유지하면 되는 그런 목표들은 그래도 잘 이행해 나간 것 같은데 아예 새롭게 목표를 잡았던 거는 제가 2-3달 만에 끝내겠다라고 적어놨어도 뭐 4달이 걸릴 수도 있고 5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실천에 옮기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게도 못한 것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목표 6개 이외에도 예상치도 못한 챙겨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의지력이 고갈되기도 하고 번아웃은 아니지만 달리기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구간도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목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은 이 종이를 꺼내 들어서 제가 적었던 계획 위에다가 뺄 거는 빼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아예 방향성을 확 틀어서 다시 적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목표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지저분하긴 한데 과거에 제가 적었던 계획과 실제로 실천에 옮기면서 수정한 모든 기록물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기록물로 남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이 이외에도 짠! 이렇게 3장의 종이들을 함께 묶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올해의 업무 루틴을 이 목표들에 맞게 세워보는 종이 한 장과 저희 상품 디자인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종이 한 장, 저희 제품 라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면서 적어두는 종이 뭉태기 이렇게 3종류를 더 만들어서 함께 들고 다녔어요. 이번 연도에 이 템플릿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번복해서 수정하면서 느꼈던 게 매일 적는 투두리스트 계획이 무너지고 또 바뀔 수 있듯이 이 한 해를 대표하는 목표들 또한 그런 존재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곧 다가올 연말에는 2025년도 벌써 2025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진심을 다해서 세우되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가벼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또다시 수정을 번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독서 노트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독서한 시간과 기록의 양이 둘 다 작아요. 일단 목표 자체가 집에 있는 책을 복습하는 것이기도 했고 주로 붙잡고 있었던 책들이 논문같이 학교 교과서같이 이론을 공부하는 느낌이라서 딱히 더해볼 제 생각이 없을 때가 더 많았어서 책을 읽고 바로 덮어버리는 날이 대다수였던 것 같기도 해요. 가끔 내가 어떤 거에 도전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것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답답한 느낌이 찾아올 때면 이 독서노트의 플랜 부분을 다시금 돌아보고는 했습니다. 되게 일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실천 방안을 뽑아낼 수 있어서 기록의 양은 그리 많진 않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했던 상반기의 독서 기록입니다.
다음은 일상 다이어리 2권인데요. 총 15주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늘색은 올해 1월부터 적었었고 멜론색은 5월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고 곧 끝이 보입니다. 지금 오늘 페이지 여기까지고 한 2주 분량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15주 동안 작성하는 만큼 각각의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돌아볼 때 이 페이지부터 확인하면 내가 이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위클리 페이지에 목표를 세울 때면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데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주로 저의 일정을 적어두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위클리 페이지와 매일의 데일리 페이지가 토일 이렇게 반복됩니다. 저는 주말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 정도만 적어놓고 거의 농땡이를 피우고는 한답니다. 아니면 일요일 전용 메모지를 활용해서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 다이어리는 워낙 제 일상 브이로그에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왼쪽 페이지는 학원 시각화, 오늘의 꼭 해야 되는 일, 감사일기, 투두리스트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적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래에는 독서, 식단 관리, 이 오른쪽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시간별로 계획이나 일정을 체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하는 작은 단계들을 꾸준히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록의 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기록은 취미를 넘어선 존재인 것 같아요. 제 행복을 위한 일상, 주부로서의 살림, 경제적인 활동과 자아 실현을 위한 일, 이 모든 3박자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이 일상 다이어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분홍색, 노랑 색깔도 있고 또 하루 2페이지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페이지만 적으면 되는 이 미라클 노트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은 프로젝트 노트입니다. 제가 이 노트를 작년 4월에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 프로젝트 노트인데 제가 매월 빠짐없이 적었던 만큼 크게 의지했던 기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노트를 작성하는 한 달 동안 이루고 싶은 정확한 목표를 세워두고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몰입할 건지 시간까지도 약속해 둘 수 있는 노트이고요. 매일매일 시간 순으로 계획도 짜고 실제로 내가 얼만큼 했는지 돌아보기도 하면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주는 기록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말에는 그 다음 주 계획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한 주를 돌아보는 페이지까지 있어서 한 달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절박한 목표가 있다면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노트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매월 적었던 것과 다르게 올해에는 이렇게 딱 2권밖에 쓰지 못했는데요. 5월에 인생에 있어서 큰 행사가 있었기도 하고 월마다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유지하되 거기에 짜잘짜잘한 결혼 준비 일들을 더하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1월에 적으면서 그걸 느꼈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다른 버전의 프로젝트 노트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적었던 이유는 PDF 디지털 다이어리를 출시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다시 꺼내들게 되었어요. 제가 2월의 어느 날에 감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무너진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감정 기록법과 감정을 대하는 방법을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용으로 한 권의 노트를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제작한 지 얼마 안 된 노트라서 저도 기록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일상 다이어리처럼 매일 작성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깊이 있게 생각이라는 거를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 내면을 들여다볼 타이밍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날에만 집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이 감정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딱 맞는 이런 숫자 스티커랑 다이소의 견출지 스티커를 앞에 OPP 봉투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같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복하고 또 신나는 날에는
그냥 일상 다이어리 오른쪽 페이지에 그 감정들을 짤막하게 남기는 것 같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날에 이 노트를 더 자주 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트를 적는 이유는 내 마음속 지하 끝까지 내려가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도와줘서 솔직하게 저희 감정과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트입니다. 기록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요거 두 개도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요. 첫 번째로 요거는 마이 레시피 노트인데 제가 신혼으로 살림을 차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리 실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본 레시피를 옮겨서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펜코 플라스틱 집게로 예를 들면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찝어서 이 아크릴 거치대에 올려서 인덕션 바로 옆에 놔둡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에도 워낙에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거기도 공용 주방이 있었거든요. 이 노트에다가 레시피를 적고는 했었는데 그게 길어봤자 일주일도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요리에는 흥미가 없었고 재미도 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결혼도 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식구까지 생기니까 재미는 둘째치고 분명한 목적이 생겨서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스티커를 사서 레시피를 업데이트하는 걸 저에게 재밌는 놀이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좀 허접하지만 그려뒀고 이런 야채 스티커가 시중에는 안 팔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아가들의 이유식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스티커가 있길래 이거를 쿠팡에서 사봤어요. 꽤 다양한 야채와 채소 그리고 과일까지 들어있어서 이렇게 귀엽게 붙여두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올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처음으로 신문이라는 거를 구독을 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재미가 없으면 금방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스크랩북을 동네 문방구 가가지고 또 가격이 저렴한 놈으로 하나 사왔고 추후에 다시 보고 싶고 관심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붙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이렇게 필기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부족한 시사 상식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과 관련된 인사이트가 있으면 잘라서 붙여둡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기록과 함께하는 일상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